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산산조각 나고 있는 현 한국 경제 상황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코스피 주가지수가 지금 2차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2022년에 한번 쭉 폭락한 다음에 고점을 회복해주지 못하고 다시금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굉장히 수상하게 한국 경제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최근 거 몇 개를 보시면은 진짜 요즘 한국 경제 상황이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하고 정부가 뭔가 약간 감추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도 저는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언론하고 정부가 쉬쉬하고 있는 진짜 한국 경제 실체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자영업자들 55조 빚지는데 5명 중에 1명 연체 중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있고, 개인 사업자들의 연체율 추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 20%가 연체래요. 대구를 기준으로.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대구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럴 수 있지, 근데 서울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럼 상위권 자영업자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잘 나가던 자영업자마저 한숨, 대출 연체율 팬데믹 때 3.4배, 코로나 쇼크 때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죠. 근데 그때보다 잘 나가던 자영업자들 기준으로 상위권 자영업자들이 팬데믹보다 3.4배 정도 대출 연체율이 진행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 받은 걸 못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 받은 거 못 갚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3.4배, 소득 상위 30%의 자영업자 연체율이 빠르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 내수 침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빚내서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9년 반 만에 최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인 상황이고, 소득 상관없이 자영업자 대책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위기 이래 최대치 수준의 연체율,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슬슬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제 어렵다는 걸 굉장히 크게 체감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대기업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은 힘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 52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다, 즉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내 500대 대기업 중에 52곳이 부실기업화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500개를 딱 뽑아봤을 때 그 중에 10%가 부실기업화가 됐다는 겁니다. 현재 수준만 봐도 심각한 상황이죠. 대기업이 500개라고 하면 그 중에 50개가 지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요.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경제가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IMF 당시에 막 다양한 대우그룹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대기업 그룹들이 막 다 도산을 했잖아요. 뉴코아부터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도산을 했어요, 대기업들이.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땐 더욱 이런 위기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코스피하고 코스닥 주가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24%, 코스닥은 현재 고점 대비 현재까지 기준으로 32%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크게 하락 중이죠. 코스닥은 벤처랑 중소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코스닥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지금 500곳 중에 52곳이 지금 좀비 기업이 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국내 기업들 중에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10곳 중에 4곳이래요. 40%. 대기업은 10%예요. 500대 기업 중에 52곳이니까 대략적으로 10%가 부실기업인데 지금 중소기업은 40%가 부실기업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국내 주요 중소기업 중에 42%가 좀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국내에 증시의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 비율, 즉 좀비 기업의 비율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 시그널랩이라는 이제 그 기관의 자료를 보게 되면 2000년대부터 2021년까지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기업 비율을 보게 되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점을 찍었어요. 몇 퍼센트냐? 38%를 찍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현재 42%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지수 50%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지수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해요. 그러면은 주가지수 본격적으로 더 빠지기 시작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는 걸까요? 지금은 이미 금융위기 이상의 경제위기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지수 폭락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나스닥이 아직까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덜 떨어지고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왜냐?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세가 버티고 있으니까 어때요?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지긴 빠졌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지수가 이만큼 안 빠지고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하락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버티고 있냐? 미국 주식이랑 코인에서 돈 번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기업
대기업들은 좀비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10%,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40%였잖아요. 외국은 러셀 2000 지수를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상장된 중소기업들 중 러셀 2000 지수에 상장된 중소기업들 중 31%가 좀비 기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 이래로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 좀비 기업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기업들은 부실기업이 거의 없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주가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영원한 상승은 없죠. 근데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상승장이 얼마나의 기간 동안 지속이 됐냐, 이걸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현재 이제 상승장이 467세션 정도, 아마 거래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467거래일 동안 상승장을 계속 지속을 했대요.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을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제 그 일자수를 비교해보는 겁니다. 200일 이평선 깨지면 거의 경제 위기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20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했던 때가 이만큼, 즉 꽤나 오랜 시간이 됐었는데 2021년 강세장 때, 2020년 코로나 쇼크 이후에 어마어마한 폭등장이 있었을 때 이래로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타 다양한 상승장 때보다 더 많거나 내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이긴 해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과거에는 이쯤 전후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쯤 전후로 상승 랠리가 끝나긴 했어요. 하지만 일단 현재는 명확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추세 안 꺾이면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는 어떨까? 미국 경제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즉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래로 최고 수준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터지고 나서 소비자 연체율이 미친듯이 늘었었어요. 신용카드 연체율이.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이 코로나 쇼크 때보다 현재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금융위기 이래로 지금 최대 수준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미국도 서민층이랑 중산층부터 무너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는 미국 주식이랑 코인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도 그렇고 주식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보면은 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미국만 지금 잘 나가고 다른 국가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중국 경제 무너지고 있죠. 유럽도 지금 힘들죠. 한국은 지금 박살나고 있죠. 근데 미국 안에서도 주식 중에서도 빅테크만 잘 나가고 일반적인 주식들은 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도 우리나라 강남, 분당 이렇게 수요 있는 지역만 계속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대구는 이미 30-40% 떨어진 부동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지금 극심한 이런 트렌드 상황이에요. 즉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쏠림 현상이 심한 곳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이 쏠림 현상이 깨지면서 큰 폭락이 올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현금 보유를 하느냐, 둘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기들 잘 헤쳐나가 보자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경제 상황에 어떻게 버텨야 될지, 경제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